Okay, now we will have a presentation of April PBL from Mr. An Gi-yeon. Okay. 네, 제가 준비한 미드텀 PBL 리포트고요. 저는 건설환경 시스템공학과 안기현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개인 성찰 노트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학습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적은 건데, 저는 이제 사실 건축공학과 학생이다 보니 수학적인 좀 배경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 이제 3월 달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해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버거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Q&A 게시판에 이제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정보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알파고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실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올려주신 정보에 관해서는 그런 뭐 구글 페이지 랭크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참고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사실 곧바로 이해하는 부분은 많이 조금 힘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Q&A 게시판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리뷰로 짚어주시는 그때가 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배웠던 거를 실제 조금 적용을 해보면서 더 많은 이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에 대해서 적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나지브 학생이 많은 질문을 해주고 교수님께서 또 거기에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Q&A 게시판에 특히 또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걸 보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공학과 학생이어서 이제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건물 저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다뤄서 거기서 이제 어떤 클러스터링이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기법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는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Q&A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7점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학생들은 좀 수학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다고 제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리뷰하거나 제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참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서 수학적인 배경 지식에 대한 학생들한테 도움을 제외하고 7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나지브 학생이 저희 클래스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잘한 점은 이제 자료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도움 될 만한 제가 공부했던 기계학습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배운 거를 좀 업로드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체 평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많은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동료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나지브 학생을 좀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좀 부족한 거 없이 많이 저희 클래스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서 제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하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론을 학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한 또 자료를 또 리뷰를 하고 디스커션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론에 대해서 학습한 거는 이제 파워 메소드라는 것을 이제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숙제를 통해서 구현해보면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감을 잡을 수 있었고요. 좀 자료에 대한 리뷰를 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고 관련돼서 원리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제가 공부했던 기계학습 방법이기도 해서 이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진보적인 기술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딥마인드사가 갖고 있던 어떤 철학이라든지 구현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에 대해서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적은 거는 초기에 이제 조단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요. 이제 나지브 학생이 좀 답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발한 의사소통 이런 거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로 리뷰 이런 부분들이 좀 3월 달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방식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처음에는 사실 Q&A 이런 PBL 수업이 처음이라서 좀 버거운 감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춘샤오웨이 학생이 이제 그래프 시어리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적어놔서 그게 뭔지 찾아보다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갖게 되고 나중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학생들이 스스로가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중에 조금 참고해야겠다라고 초기에 프로포잘로 계획했던 내용이고요. 장점에 말씀드린 대로 Q&A 게시판에 장을 교수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좀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유도해 주시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 이론이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조금 더 배운다면은 조금 안다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는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위크 1부터 6까지 배운 내용을 이렇게 각 테마를 정리를 했고, 첫 번째 LU 디컴포지션에 관해서는 이제 정의로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배경이 부족해서 참고자료를 좀 뒤져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또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숙제로 제출하거나 따로 좀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슈어 디컴포지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정리를 했고, 그다음 지금은 여기 적혀져 있는 것 수준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교 행렬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파워 메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배경으로 이게 제안이 됐고, 그다음에 전제 조건은 무엇이며 또 도미넌트 아이겐밸류가 의미하는 바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어떻게 되고 실제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다시 한번 되짚었고, 그 다음에 QR 디컴포지션에 있어서도 QR 디컴포지션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개인적으로 좀 놓치고 있었던 이론들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동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예제를 통해서 세이지를 통해서 수행해 본 결과를 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구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저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논문 중에 이제 그 논문을 보고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정의를 하고 어떤 페이지 링크 안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 단계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각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제 또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근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참고자료를 통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U, V, 시그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분해가 돼서 응용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참고를 한 건데요. 이제 제가 찾아본 거에 있어서는 데이터 압축을 할 때 많이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VD,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풀 SVD가 있고, 그 다음에 씬 SVD, 그 다음에 컴팩트 SVD, 트렁케이드 SVD라고 해서 압축을 더 얼만큼 할지를 이제 사용자가 싱귤러 밸류를 조절해 가면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예제가 있길래 이제 참고해서 저는 주로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매트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학교 홈페이지 이미지를 캡처해서 SVD로 압축해보는 그냥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있어서도 일단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이론을 다시 한번 조금 찾아서 정리를 해보고 실제 예시를 통해서 리스트 스퀘어를 적용을 해보고 폴라 디컴포지션에 있어서는 좀 이론을 다시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의 수축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위해서 활용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단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도 이전에 정리했던 것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너럴리즈드 아이겐벡터하고 매트리스 펑션 같은 경우는 제가 Q&A 게시판에 수업 시간에 이해한 것을 업로드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신 사항을 확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서도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좀 유사한 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싱귤러 밸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주성분 요소의 개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압축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음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는 프로젝트 프로포절인데요. 저는 이제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건물에서도 빅데이터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에서 어떤 속성 정보를 담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에너지를 함께 이제 묶으면서 그 각 데이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본 수업을 통해서 이제 후반부에 이제 또 실질적으로 리그레션이라든지 클러스터링을 배우게 될 건데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 건물의 속성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려는 연구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리터레처 리뷰를 아직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를 찾아서 각 논문에서 활용한 기법들을 저도 좀 보완을 그 이상의 어떤 기법을 적용을 해서 결과를 좀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프로젝트 프로세스 그다음에 레퍼런스고요. 네 번째 파트는 참여한 부분인데 이제 총 38회를 하고 질문 답변 이게 반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 남는 내용은요. 개인적으로는 그 알파고 하면서 그 원리가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올려주신 그 네이처 논문하고 그다음에 장은선 양이 올려주신 그 슬라이드 그다음에 또 그 카이스트에서 강연한 영상 그 부분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자네가 기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여한 거요. 저는 기계학습 원리를 조금 자세하게 적어서 올리려고 처음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제가 처음에 3월 달에 진행한 수업 시간에 이론을 제가 완벽하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내용을 학생들한테 기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리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3월 달에 할 수 있었던 거는 말씀드린 그 파트를 통해서 좀 기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PBL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건데요.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나지브 학생이 처음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좀 처음이라 낯설어서 잘 못했지만 그래도 참여를 하려고 좀 제가 좀 뒤지면서 정리했던 것을 정보를 추가로 올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홈워크를 올렸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수님께서 어떤 게시글을 올려주셔서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AI에 대한 생각을 올렸던 건데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생각들은 조금 바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자료에 대해서 리뷰를 해서 간단한 큰 개념적인 부분을 잡는 데는 아마 많은 한국 학생이 이 글 보면 도움이 많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메서드 수업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요약을 했었고, 그다음에 QR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나 부족했던 걸 보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올렸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 나지비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을 올려준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라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는데요. 이제 그 나지비 학생이 좀 친절하게 잘 분석해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더 참여를 많이 하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예전에 봤던 한국 분이 강의하신 영상하고 자료를 좀 업로드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내용이고, 그리고 알파고 강연에 대해서도 리뷰를 한 거를 올렸고, 그 다음에 페이지 랭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 스퀘어 에스티메이트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교수님께서 업로드 하신 글에 대한 디스커션에 대해서 참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페이지 랭크 논문을 리뷰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홈워크를 올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홈워크를 할 때 제가 이전에 배웠던 자료에 최대한 좀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지금 이와 같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최적 설계 수업을 들을 때 다뤘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제 세이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공유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공유하려고 올리다 보면은 이제 괜찮은 사이트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좀 도움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어떻게 얘가 수렴하거나 발산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가 결국 글로벌 옵티마를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홈워크를 올렸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프로포잘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 순샤오웨이 학생이 그래프 시어리에 대해서 언급해서 그거를 조금 교수님께 검토받고자 올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프로포잘 준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제 분야에서 이제 최신의 이슈에 대해서 계속 검색을 해보려고 논문을 다시 이제 교수님 Q&A 업로드했고, 교수님이 게시판에서 다시 한번 좀 이 관련 절차를 리뷰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는 프로젝트 프로포잘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펑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해한 내용을 적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자세히 짚어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6번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프로포잘 주제를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리뷰를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논문을 참고하고 있다고 Q&A 게시판에 올린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프로포잘을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한경 학생이 PCA 수업 시간에 PCA 내용을 배우고 질문을 올린 건데,
여기 이 표시를 해둬서 밑에 적은 부분들이 제가 답변을 달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빅데이터 초청 강연회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서는 R에 대해서, 강연에서는 R 프로그램 소개, 그 다음에 사용법, 그 다음에 사례를 배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주로 매트랩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자체 함수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뭐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R 같은 경우는 시각화,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화가 굉장한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R을 적용해 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느낀 점을 간략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해봤어요? 알코올 따라가면서? 그 그림, PhD 파일 만들어진 거 해봤어? 아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내 데이터를 줘야 되겠구나. 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네. 해볼 수 있게. 네. 그리고 QR 디컴포지션을 이제 코드를 이제 구글 검색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를 QR 디컴포지션 관련된 레퍼런스 코드를 참고를 해서 이걸 세이지에 갖고 와서 적용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제 복습하고 관련된 예제를 수행했던 거를 이제 올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스퀘어에 관련된 복습하고 올린 내용, 그다음에 PCA 관련된 이미지 압축을 직접 해보고 공유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미니멀 폴리노미얼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사실 이게 제가 이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이제 게시판에 나지부 학생이 올려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냐고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나지부 학생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젖은 줄라기 혈관을 찾으면 네. 바로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럼 그게 미니멀 폴리노미얼의 어플리케이션이 좀 있으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PBL 보고서를 마치고서 느낀 점은요, 3월 달에는 좀 제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편향된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로 저희 다른 배경,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영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뷰가 편향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실제로 그 이론을 적용해 가면서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결과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도 같이 공유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Any questions or comment? Questions or comment?